안녕하세요. 랜선 클라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정말 그동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쓸쓸한 가을도 보내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겨울에 들으면 더 아름다운 음악의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최정아입니다. 여러분 안녕. 자, 그러면 이번에 탐구할 예술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곡가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작곡가는 바로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입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을 잘 몰라도 제가 강에 가서 아는 클래식 작곡가의 이름을 대보라고 하면 보통은요 베토벤, 모차르트, 그리고 슈베르트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슈베르트는 짧지만 강렬했던 생애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건 바로 열정적인 창작과 가난이라고 할 수 있죠. 31살의 요절한 그는 작곡가로 활동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교향곡 10편, 관현악곡 4편, 피아노 소나타 22편과 미사곡 6편, 그리고 가곡은 무려 633편을 남긴 진정한 가곡의 왕이었습니다. 슈베르트는 1797년 1월 31일 겨울에 태어난 진정한 겨울아이였습니다. 슈베르트는 비엔나에서 조금 벗어난 리텐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프란츠 테오도르 슈베르트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어머니 엘리자베트는 장인의 딸로 요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슈베르트는 가족이 우선 대가족인데요. 자녀들이 무려 1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슈베르트는 4번째로 태어났었죠. 그런데 슈베르트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음악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더욱이 아버지는 아마추어 첼리스트였고 그 덕분에 저녁이면 가족끼리 음악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슈베르트가 이미 유아기 때부터 음악으로 빛난 아이이기도 했었죠. 슈베르트는 6살에 큰형으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슈베르트는 피아노를 치는 수준이 너무 뛰어나게 되자 아버지는 교회 오르가니스트였던 홀처에게 기초교육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홀처가 말하기를요, 슈베르트에게 더 가르칠 게 없네요. 이 아이는 음악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슈베르트는 1808년 11살이 되던 해 왕립예배당의 소년합창 단원으로 입학을 하게 되며 이때 당대 최고의 작곡가 살리에르에게 음악을 배우게 되었죠.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와 동시대의 음악가였으며 악송 베토벤의 스승이기도 했으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최고의 음악 선생님에게 피아노의 기본적인 작곡을 탄탄하게 배우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슈베르트는 자신의 롤 모델로 악성 베토벤을 삼게 됩니다. 즉, 음악은 슈베르트의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꿈이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음악의 길이 참 험하고 워낙 돈도 못 버니까 여가 활동 또는 취미로만 음악을 하길 원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가업을 이어 학교 교사가 되기를 강요했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유년 시절은 이렇게 천재 음악가로서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듯 했습니다. 우선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 주자가 되었고 탁월한 미성 덕분에 독청회까지 열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음악가로 발전하고 성장했던 슈베르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슈베르트가 13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후에는 변성기까지 찾아오면서 아름다웠던 미성까지 사라지게 되었고 급기야 성적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자신이 그렇게 꿈꾸고 좋아했던 음악학교를 그만둬야만 했죠. 그리고 슈베르트의 집은 대가족이라고 했잖아요. 무려 14남매였으며 이때 10명의 형과 누나, 동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의료시설은 물론이고 전염병이 돌아다닐 정도로 위생관도 너무 취약했던 거였죠. 지금 우리도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사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우리도 지금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가족의 죽음은 사춘기로 접어드는 소년 슈베르트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가족과의 이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슈베르트는 자연스럽게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성격 또한 매우 소심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소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슈베르트의 외모 때문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슈베르트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꼬마 버섯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나오듯이 슈베르트의 키는 152cm에 우선 볼살이 삐져나올 정도로 달덩이 같았고요. 깡머리에 곱슬머리, 진한 눈썹에 들창코, 덕이 이마는 넓은 앞장구에 턱은 각지고 쪽턱에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서 있으면 자신의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빛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갈색 눈빛의 소유자였지만 눈이 상당히 나빴던 슈베르트는 잠을 잘 때도 안경을 끼고 있었다고 하네요. 진짜 외모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음악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무기는 멋진 음악으로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슈베르트는 이마저도 신통치 않아서 늘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아 사랑에 대한 표현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중 바보였다고 하네요. 사실 청춘에게 사랑에 빠지는 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심했던 이유는 자신에 대한 외모적 컴플렉스, 그리고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내면적 상처, 그리고 선천적인 성격 탓이기도 했죠. 하지만 음악 속에서만큼은 어린 슈베르트는 멋진 남성으로 자신을 변모시켰습니다. 뭐로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물레 감는 그레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814년 슈베르트 나이 16살에 작곡을 한 작품인데요. 물레 감는 그레첸의 이야기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무려 60년 동안 필한 파우스트 중 제1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잠깐 물레 감는 그레첸의 가사가 된 배경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와 계약을 통해 그레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아름답고 순결한 그레첸에게 파우스트는 추악한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죄책감으로 그레첸의 곁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마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야, 고상한 척 그만하고 그냥 인생을 즐기라며 유혹하게 되죠. 그런데 영문도 모른 채 파우스트가 자신을 떠나게 되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줄 오해하게 되고 그레첸은 그만 충격에 빠지며 정신줄을 놓게 되었고 떠난 파우스트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물레 감는 그레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슈베르트는 자신의 외모적 컴플렉스를 음악적 창작 세계에서 아름다운 여인 그레첸이 파우스트의 얼굴, 표정, 몸짓 하나하나를 그리워하며 자신이 비록 죽는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 파우스트에게 입맞춤을 하고 싶다는 절규의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었죠. 마치 자신이 파우스트가 된 것 같은 상상을 했던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짠하죠. 그런데 슈베르트의 음반을 듣다 보면 다른 작곡가와는 다르게 곡을 소개하는 넘버가 다릅니다. 슈베르트에는 NO 대신 D라는 알파벳이 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읽을 때에는 도이치 넘버라고 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토 에이리 도이치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을 정리한 목록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교향곡 7번은 도이치 넘버 729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음악가들의 작품 번호는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출판된 순서에 따라서 붙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토 에이리 도이치가 1951년 슈베르트의 작품을 정리한 거였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뿐만 아니라 슈베르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담은 작품도 많았는데요. 과연 무슨 곡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린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또한 괴테의 시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유명한 대사를 만들어낸 스카이캐슬 드라마에 삽입된 곡인데요. 과연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작품은 바로 마왕입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 17살에 괴테의 시 마왕을 읽고 만든 작품인데요. 순간 슈베르트는 이 시를 읽자마자 미친 듯이 영감을 받았고 몇 날 며칠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그냥 시에 선율을 붙였던 다른 작곡과는 다르게 마왕, 아버지, 아들, 나레이션 이렇게 총 4명의 등장인물이 곡의 느낌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 곡이기도 하죠. 특히 피아노의 첫 시작이 말 발굽소리를 나타내며 곡 전체의 긴장감을 극적인 효과를 더 배가시키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왕을 연주하는 분들께서는요, 마왕이 노리는 건 아예 목숨이 아니라 이 반주자의 손목이라는 무시무시한 농담이 생겨날 정도로 연주회 때 성악가들이 마왕을 하겠다고 하면 반주자들이 학을 띠면서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과연 반주는 어떻길래 그런지 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반주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감상 한번 해보실게요. Schöne Spiele spiel ich mit dir, ein Schwund im Blumenseed an dem Strand, meine Mutter hat euch gülden gewandt, mein Vater, und hör es. 이렇게 슈베르트는 자신의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괴로움과 공포를 이겨낸 건 아니었을까요? 슈베르트는 이런 어둡고 암울한 자신의 인생에서 장밋빛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청춘에게 빼놓을 수 없는 첫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춘기로 접어들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런 슈베르트의 사춘기 청소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은 이제 막 음악적으로 재능을 꽃피우던 청소년기를 시작하는 슈베르트의 멋진 작품과 인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음악을 통해 멋진 음악 감상도 업, 음악적 지식도 업, 예술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랜선 클래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알림과 구독, 감상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